안녕하세요. 상상개운명리입니다. 오늘은 업상대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상대체가 필요한 사주는 센 사주라고 합니다. 좋고 나쁘고의 의미에서 이분법으로 보자면 나쁜 사주겠죠? 사주에 어떤 특별한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균형 잡힌 사주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주에 그런 강한 기운이 있으니 그 직업에다가 그 사주의 기운을 써라. 그게 업상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면 좋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를테면 양인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기운이 그런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칼 쓰는 간호사, 의사, 그런 무기나 칼을 들은 그런 직업을 하세요.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런 거하고 멀다면 자기가 그런 기운을 밖으로 못 쓰니까 자기 자신에게 쓰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성격도 성형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양이는 성형을 안 무서워해요. 성형 잘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직업으로 안 써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 기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길하겠죠. 제가 아는 양인일주는 간호사인데 하루 종일 주사만 놓습니다. 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그 사람은 주사를 못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중년에 수술을 한번 했고요. 하루 종일 주사 놓는 것만으로 그 에너지를 다 쓰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보살사주래, 스님사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마 보나마나 그 지지에 흙이, 토가 쫙 깔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니 스님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 흙이 밑에 깔려있고 이 토가 깔려있으면 육친이 길하지 못하니까, 그냥 임묘하니까, 육친이 임묘하니까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그냥 스님으로 사는 게 신간 편하고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친이 불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천간의 글자가 지지흙이 임묘하긴 하지만 육친으로는 흉이긴 하지만 돈으로 보면 어쨌든 창고가 있으니까 돈은 있겠죠. 어쨌든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돈만 갖고 되진 않잖아요. 육친적인 그 귀함도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업상대체적인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승화시키는 그 활인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친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직업이요. 절대 육친의 흉화가 없어진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업상대체로요. 다음은 상관일주. 상관일주는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정인과 만나면 상관폐인이 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관을 치는 거죠. 운에서 와서 친다든지 옆글자가 와서 친다든지 어쨌든 치니까 직장생활은 별로 나하고 맞지 않다. 또 즉흥적인 면이 많아서, 그리고 똑똑해서, 그리고 정관을 쳐서 직장도 자주 바꿉니다. 제가 아는 똑똑한 상관일주는 그 직장을 다녔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자주 옮기고, 그래서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제가 사주를 볼 때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신 것 같아요. 지금은 뉴스를 보면서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십니다. 세상 욕을요.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 상관일주가 잘 사는 거는 말하는 직업 빼고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상관일주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상관일주가 득세하는 세상이 될 거잖아요.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런 게 진짜 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관일주는 업상대체가 꼭 필요한 일주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길로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기 사주도 모르면서 자기 성향도 모르네요. 또 관이 많은 사람의 업상대체는 그 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이 중중하다 그러면 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관에 들어갈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직장으로 안 들어가면 그냥 감옥을 갈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관이 많은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점잖고 좀 관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장사치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관에 있는 게 자기 모습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오행이 3개 이상 있다는 것은 이미 균형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또 사주 월지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주의 당사자들은 세상을 빡센 곳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조차도 경쟁성이 엄청나요. 욕심쟁이. 이렇게 전투 준비가 다 된 사람한테 그 평화로운 세상이, 전쟁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면 이 사람은 힘이 빠지겠죠. 그냥 장비 다 내려놓고 낮잠을 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빡센 환경, 편관의 환경이 이 사람한테는 제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제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냥 편하게 어서 옵쇼 어서 갑쇼 뭐 책상에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끄적끄적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한다고 해도 엄청난 사인 하나에 큰 무게가 있는 그런 뭐랄까 정신적으로라도 빡센 그런 환경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 안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러면은 뭐 주식이나 해서 도박이나 해서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주에 업상대체를 한다는 것은 그 사주 원국에 조화가 깨져 있는데 그 조화 넘치는 것을 조금 내가 에너지를 조금 설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삼합의 입장에서 나는 겨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와서 내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겨울 가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를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성격 자체도 나는 부딪히는 성격, 해결하는 성격, 극복하는 성격 이런 성격이 실제로도 성격도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직업으로 쓰면 좋겠죠. 안 그러면 다른 게 가정이 깨지거나 이런 게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쓰세요. 극복하고 무겁고 좀 무섭고 그런 사주를 그 직업으로 쓰면은 좋은 것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 사주에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말의 뜻은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 길 가다가 돌을 팍 찼더니 그 돌이 나무 차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어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그 이후의 생활은 조금 더 차분하고 좀 겸손해지겠죠. 조심스러워지고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구랑 싸워서 실컷 울고 막 불고 하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상적으로 흥분 상태 아니고 정상적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돌아오는 상태. 그게 자기 에너지를 쓴 겁니다. 그날의 에너지가 그거였거든요. 인생을 크게 보면 그 자기 성격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에너지성이 있어요. 어떤 성격 그런 걸 쓸 수 있는 직업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액땜이라는 것은 그 자기 에너지를 작게 써서 그거를 상쇄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놓고 큰 사주로 보면 액땜 이것이 업상대체의 작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액땜을 해보세요. 그게 업상대체죠. 그쵸? 날마다 칼을 휘둘러야 되는 사람이 인성이 없어서 의사가 못됐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회드는 사람이라도 돼야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생각하기도 힘드네요. 혹시 젊은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자기 사주를 보고 나의 그 오바된 에너지는 뭘까? 생각하시면서 직업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